내 군견보다 빠르면 나랑 하룻밤 보내게 해줄게. 몇 시간 전 이 충격적인 말을 했던 독일 여군 장교는 지금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각국 군인들 역시 입을 다무들 못한 재 같은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한 마리의 하얀 개가 서 있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꼬리를 살랑거리는 그 개의 옆에는 조용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한 명의 한국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저 평범해 보이던 훈련병이 대체 누구였던 거야? 한두길 교관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청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저 조용하고 평범해 보였던 그 사람에게 말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반전이 가능했던 걸까요?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영상을 멈추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능력과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영상의 내용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을 되돌려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볼까요? 아침 8시 독일 바덴 비르텐베르크 주에 위치한 구압동군견 훈련소의 철문이 열리면서 각국의 군인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군, 영군, 프랑스군, 그리고 한국군까지 이들 모두의 격계는 각자의 군균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우와, 저기 봐. 독일 샤퍼드 정말 크다. 한 한국 훈련병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정말로 독일에서 온 군균들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근육질의 몸매와 당당한 자세,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까지 마치 전쟁터에서 막 나온 것 같은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벨기에 말리노이도 장난 아니네. 저 민첩한 또 다른 훈련병이 말했습니다. 각국에서 온 군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크고 강하고 이퉁당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개들 사이에서 유독 작고 왜소해 보이는 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얀 털을 가진 중간 크기의 개, 바로 한국에서 온 진돗개였습니다. 이름은 백구. 순수혈통의 한국 진돗개였지만 다른 군균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작아 보였습니다. 백구의 주인인 이준호 훈련병은 28살의 평범한 한국 청년이었습니다. 기는 보통, 체격도 보통, 말수도 많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핸들러들이 모두 근육질의 오란만 체격을 자랑하는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저기 한국에서 온 게 정말 작네요. 한 미군 핸들러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네, 저렇게 작은 개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다른 핸들러가 고개를 겨울거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런 시선들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백구의 목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백구야.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돼. 백구는 고개를 들어 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다른 개들보다 작을지 얀정 백구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훈련소 내부는 축구장 3개 크기만 한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장애물 코스 추적 훈련장, 그리고 각종 시설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앞으로 일주일간 각국의 군견들이 함께 훈련을 받고 마지막 날에는 친선 경기도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자, 모든들 주목해 주세요. 오랭찬 목소리와 함께 한 명의 독일 여군 장교가 나타났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그녀의 이름은 브리기테 밀러 중이 독일군에서도 손꼽히는 군견 전문가였습니다. 저는 이번 합동훈련을 담당하게 된 밀러 중입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밀러 중이 올해는 검은색 독일 셰퍼드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막스, 독일군에서도 최고로 인정받는 군견이었습니다.
각국에서 온 훌륭한 군견들을 보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밀러 중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백구에게 머물렀을 때 표정이 살짝 변했습니다. 다른 개도 과는 확연히 다른 백구의 모습에 약간 의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하얀 개는 어느 나라에서 온 건가요? 밀러 중이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진돗개입니다. 준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진돗개 밀러 중이가 고개를 끄겼지만 그 표정에는 어딘가 실망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처음 보는 견종이네요. 다른 핸들러들도 백구를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개도 군견이 될 수 있나? 집에서 기른 반려견 같은데 훌륭에 참여하기엔 너무 왜소한 것 같은데 준호는 그런 시선들을 느꼈지만 여전히 조용히 백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백구 역시 주변의 시선에 위축된 듯 주인 곁에 바짝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먼저 기본 훈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밀러 중이가 손뼉을 쳤습니다. 각자 개별 훌륭한 후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합동 훌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훌륭이 시작되자 각국의 군견들이 자신들의 실력을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셰퍼드 마크스는 완벽한 명령 수행을 보여줬고 벨기에 말리노이는 놀라운 순발력을 선보였습니다. 미군의 레브라도 리트리버는 뛰어난 추적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백구와 준호는 구석에서 조용히 자신들만의 훌륭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도 눈에 띄지도 않았지만 두 파트너는 완벽한 호흡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앉아 준호의 조용한 명령에 백구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엎드려 역시 완벽한 수행, 기다려 백구는 믿어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관심은 크고 화려한 다른 군견들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첫날 훌륭이 끝나자 핸들러들은 하나 둘씩 숙소로 향했습니다. 준호도 백구와 함께 조용히 자리를 뚫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요. 한국 핸들러분 밀러 중중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호가 돌아보자 그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밀러 중이가 백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진돗개라는 견종에 대해 잘 모르겠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 개인가요?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충성심이 강하고 지능이 높은 개입니다. 한국에서는 천연 기념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밀러 중이가 고개를 끄겠습니다. 하지만 군견으로는 다른 견종들에 비해 어떤가요? 그 질문에는 어딘가 의심스러운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정말 군견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직접 보시면 됩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밀러 중이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내일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준호는 백구와 함께 조용한 밤을 보냈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튿날 아침 훈련장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될 예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밀러 중위는 일찍부터 훈련장에 나와 막수와 함께 개인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완벽했고 막스 역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저와 막스 오늘도 완벽하군. 밀러 중위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막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른 핸들러들이 하나 둘 훈련장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군, 영군, 프랑스군,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호와 백구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장애물 코스 훈련을 하겠습니다. 밀러 중위가 모든 핸들러들을 모아놓고
설명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파트너와 함께 코스를 완치해 보세요. 장애물 코스는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높이 뛰기, 터널 통과, 지그재그 달리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목표물을 찾아 물어오는 과제까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선 것은 독일의 막스였습니다. 밀러 중위의 명령한 마디의 막스는 완벽한 자세로 코스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애물을 뛰어넘고 터널을 통과하고 지그재그로 달려서 목표물까지 정확히 물어왔습니다. 19초 30시간을 재던 독일 교관이 외쳤습니다. 우와, 대단해. 다른 핸들러들이 감탄했습니다. 밀러 중위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막스는 독일군에서도 최고 수준의 군견입니다. 이 정도 기록은 당연하죠. 이어서 미군의 레브라도 리트리버가 도전했습니다. 21초, 벨기에 말리노이는 18초 50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각국의 군견들이 모두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례가 되었을 때 모든 시선이 백구에게 향했습니다. 자, 이제 한국팀 차례네요. 밀러 중위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조롱하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백구와 함께 출발선에 섰습니다. 다른 겔들에 비해 확실히 작아 보이는 백구를 바라보는 시선대 따가웠습니다. 저 작은 개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장애물도 못 넘을 것 같은데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밀러 중위는 팔짱을 끼고 백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표정에는 명백한 회의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세요. 밀러 중위가 말했습니다. 준호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백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 백구야, 우리 차례다. 시작. 백구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장애물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겔들에 비해 키가 작은 백구는 높이 뛰기에서 애를 먹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실패한 후에야 겨우 넘어갔습니다. 후후,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터널 통과는 무난했지만 지그재그 달리기에서도 백구는 는 겔들만큼 빠르지 못했습니다. 작은 몸집 때문에 복헐기 짧았기 때문입니다. 29초 최종 기록이 발표되었습니다. 모든 팀 중에서 가장 늦은 기록이었습니다. 훈련장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밀러 중위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예의를 차리려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핸들러분, 밀러 중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준호가 도용히 대답했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저런 개를 군견으로 보는 건가요? 밀러 중위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실망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모두 최고 수준의 군견을 데려왔는데 말이봐. 주변의 다른 핸들러들도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도 밀러 중위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진돗개도 충분히 훌륭한 견종입니다. 준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훌륭한 견종. 밀러 중위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방금 보신 게 훌륭한 겁니까? 막스보다 10초나 늦었는데요. 속도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럼 뭐가 있다는 겁니까? 밀러 중위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지능, 순발력, 아니면 특별한 능력이라도 있나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백구를 쓰다듬며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밀러 중위는 그런 준호의 모습을 보며 더욱 비우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혹시 한국에서는 군견의 기준이 다른가 보군요. 그녀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귀여운 외모가 더 중요한 건가요? 몇몇 핸들러들이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백구는 주인 뒤로 한 걸 물어졌습니다. 밀러 중위님, 준호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입견으로 판단하시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입견이라고요? 밀러 중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선입견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결과가 모든 걸 보여주지 않나요? 콜련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갑게 쉬어갔습니다. 다른 핸들러들도 어색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진돗개가 훌륭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밀러 중위가 악의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증명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무슨 의미입니까? 간단합니다. 밀러 중위가 막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막스와 진짜 경쟁을 해보는 거죠. 속도 경주 말입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밀러 중위의 제안은 분명히 도발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경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밀러 중위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냥 경주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좀 더 흥미로운 내기는 어떨까요? 어떤 내기 말입니까? 밀러 중위의 입가에 교활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진돗개가 내 막스보다 빠르다면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훈련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나랑 하룻밤 보내게 해줄게요. 순간 훈련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의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독일 교관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밀러 중위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겠지만요. 왜냐하면 막스가 이길 테니까요.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발을 넘어서 모독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막스가 이긴다면 밀러 중위가 준호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진돗개가 열등한 견종이라는 걸 인정해야 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준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주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과연 준호는 이 도발적인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백구는 정말로 독일의 최고 군견 막스를 이길 수 있을까요? 콜련장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준호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밀러 중위의 충격적인 제안 앞에서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백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백구 역시 주인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자신들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콜련병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밀러 중위가 비우는 듯한 표정으로 재촉했습니다. 설마 도망치실 건 아니겠죠? 다른 핸들러들도 옹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과한 것 같은데 미군 핸들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먼저 도발한 건 한국 쪽 아닌가? 독일 교관이 대답했습니다. 도발이라뇨? 연구 핸들러가 반박했습니다. 그냥 자기 개를 옹호한 것뿐인데. 하지만 밀러 중위는 그런 주변의 수근거림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도전적인 표정을 지으며 준호를 노려보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없으신 건가요? 밀러 중위가 조롱조롱 알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처음부터 진돗개 따위로 여기 올 자격이 없었던 거죠. 따위라는 말에 준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무언가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밀러 중위님.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어딘가 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내 내기를 받아들겠습니다. 순간 훈련장이 술렁했습니다. 아무도 준호가 정말로 그 도발적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밀러 중위조차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 용기 있으시네요. 밀러 중위가 박수를 쳤습니다. 좋아요. 그럼 조건을 정확히 하죠.
어떤 조건 말입니까? 간단합니다. 직선 거리 200m 달리기. 밀러 중위가 훈련장 한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서 저기까지 먼저 도착하는 게 가 이기는 거죠. 준호가 그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200m 충분히 긴 거리였습니다. 순간적인 스피드뿐만 아니라 지구력도 필요한 거리였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셨나요? 밀러 중위가 놀리듯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준호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언제 하시겠어요? 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밀러 중위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은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요? 네, 문제 있습니까? 밀러 중위는 막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막스는 언제나 크로트도 완벽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든 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이 좋습니다. 발러 중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스는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른 핸들로들과 교관들이 하나 둘씩 구경하러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흥미진진한 대결을 놓칠 리 없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세요. 한두길 교관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특별한 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순식간에 훈련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가 다른 곳에서 훈련하던 사람들까지 구경하러 왔습니다. 뭔 일이야? 한국계랑 독일계가 경주한다던데 내기가 뭔데? 그건 좀 말하기 그런데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사이 준호는 백구와 함께 출발선으로 향했습니다. 밀러 중위도 막스와 함께 나란히 섰습니다. 두 개의 크기 차이는 더욱 확연해 보였습니다. 막스는 근육질의 큰 몸집을 자랑하며 단단히 서 있었고 백구는 상대적으로 작고 왜소해 보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한 한국 훈련병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백구가 막스보다 빠를 리 없는데 관중들도 대부분 막스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체력 차체가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자, 준비하세요. 심판 역할을 맡은 독일 교관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무릎을 꿇고 백구의 목을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백구야.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보여주자. 백구가 준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절대적인 신뢰와 그리고 뭔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야생의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밀러 중위는 막스에게 간단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막스 보여줘. 내가 최고라는 걸. 막스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달리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로 위풍당당했습니다. 앙쪽독 준비되셨나요? 심판이 물었습니다. 준호와 밀러 중위가 동시에 고개를 끄겠습니다. 구경꾼들의 숨소리까지 들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셋 심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둘, 백구의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했습니다. 막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 그 순간 준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무언가가 그의 얼굴에 스쳤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본능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출발 두 마리의 개가 동시에 튀어나갔습니다. 막스는 예상대로 강력한 출발을 보여줬습니다. 큰 최고에서 나오는 폭발적인 파워로 순식간에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작은 최고에서 나온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오, 생각보다 빠른데 한관중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50m 지점에서 두 개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막스의 긴 다리와 큰 복복이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시 막스가 앞서고 있어 밀러 중위가 만족스러운 누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준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100m 지점, 막스가 약 3m 정도 앞서고 있었습니다. 관중들은 이미 승부가 결정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백구에게서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힘을 숨기고 있었던 것처럼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게 갑자기 빨라지는데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정말로 백구의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까지는 워밍업에 불과했다는 듯이 150m 지점에서 간격이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막스도 최선을 다해 달렸지만 백구의 추격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말도 안 돼, 밀로 중위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0m 두 마리의 개가 거의 나란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관중들이 흥분해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자, 백구, 막스 힘내. 이게 말이 되나? 결승선까지 20m를 남겨둔 순간 백구가 막스를 앞질렀습니다. 그리고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한 것은 백구였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심판 역할을 하던 독일 교관이 스톱워치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훈련장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백구가 결승선을 통과한 지멸초가 지났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밀로 중위는 창백한 얼굴로 막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막스는 결승선 앞에서 헐떡이며 주인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져본 적 없는 자신도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록을 발표하겠습니다. 심판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백구 28초 30, 막스 29초 15 순간 훈련장이 폭발했습니다. 말도 안 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해?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어. 한국 훈련병들이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백구, 준호야. 대단하다. 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밀로 중위가 천천히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황, 분노, 그리고 어딘가 경외감까지. 밀로 중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준호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진돗개를 너무 얕잡아 보셨군요. 하지만 어제 훈련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잖아요. 밀로 중위가 한편했습니다. 장애물 코스에서도 가장 느렸고 장애물 코스와 직선 달리기는 다릅니다. 준호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진돗개는 본래 산악지대에서 사냥을 하던 개입니다. 순간적인 폭발력과 지구력이 뛰어나죠. 그 설명을 들으며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미군 핸들로가 끼어들었습니다. 막스는 독일군 최고의 군견인데 어떻게 저렇게 압도적으로 칠 수 있는 거죠? 모든 시선이 다시 준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주저했습니다. 그리고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사실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지어 밀로 중위도 자신의 패배를 잊고 그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훈련병이 아닙니다. 순간 훈련장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뭐죠? 밀로 중위가 물었습니다. 준호가 백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점수구는 여전히 차분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관심이 당연하다는 듯이
저는 준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개와 함께 일하는 것이 직업이었습니다. 개와 함께 일한다는 게 영국 핸들러가 궁금했습니다. 경찰견 훈련사였나요? 프랑스 앤들러가 추측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특수한 일이었습니다. 차례들의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특수한 일이라니 대체 뭘까? 그때 한 한국 훈련 병이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설마 준호 형, 형이 그때 그 조용히 해 준호가 빠르게 그를 제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른 한국 훈련 병들도 뭔가를 눈치채듯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맞다. 그래서 백구와 저렇게 호흡이 맞는 거구나. 형, 왜 말을 안 했어? 외국 앤들로들은 이런 한국어 대화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중요한 비밀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밀로 중위가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준호가 마침내 내심을 내렸습니다. 정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과연 어떤 놀라운 비밀이 밝혀질 것인가? 저는 707 특임대 출신입니다. 순간 외국인들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국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그것이 뭔가 대단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707이 뭐죠? 정숙은 멜로 중위가 물었습니다. 한 한국 교관이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주 특별한 특수부대입니다. 최고 중에 최고만 들어갈 수 있는 특수부대 밀로 중위가 놀라며 준호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네, 준호가 고개를 끄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군경과 함께하는 특수 임무를 담당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조용한 자신감, 백과의 완벽한 호흡, 그리고 방금 전에 놀라운 경기 결과까지. 그럼 백구도 미군 핸들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백구는 특수 임무에서 제 파트너였습니다. 준호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밀로 중위는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개와 핸들로가 사실은 한국의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이었다니. 그렇다면 밀로 중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까 경주에서 보여준 건 백구의 진짜 실력도 아니었다는 뜻인가요? 준호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백구는 아직 진짜 실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방금 경주는 그냥 적당히 뛴 거예요.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막스를 압도적으로 이긴 것도 진짜 실력이 아니었다니? 그럼 진짜 실력은 어느 정도인데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준호가 백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백구는 주인의 시선을 받으며 꼬리를 살랑 걸었습니다. 마치 이제 보여줘도 되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백구의 진짜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리고 밀로 중위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진짜 실력이 어느 정도냐고요? 준호가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방금 전에 경주도 충분히 놀라웠는데 그게 진짜 실력이 아니었다며 백구야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백구의 귀가 쫑긋쌈 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얽미로왔던 야성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표적판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죠? 준호가 훈련장 끝에 있는 표적판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400m 정도 됩니다. 독일 교관이 대답했습니다. 400m. 준호가 중얼거리 백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백구야? 한번 해볼까? 백구가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마치 드디어 때가 왔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 쉬어는 건가요? 밀러 중위가 조심스럽게 물어라. 간단합니다.
준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저기까지 가져다 달라고 할 겁니다. 그것은 작은 헝겊 조각이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물건이었지만 한국 훈련병들은 그것이 뭔지 알고 있었습니다. 설마 그 헝겊을 한 한국 훈련병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래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국인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냥 물건을 가져다 주는 건가요? 미군 핸들러가 물었습니다. 그 정도는 어떤 게든 할 수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떤 조건이요? 백구는 소리를 내지 않고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저 표적판까지 다녀와야 합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겨울 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는다니 지금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데 말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준호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기 곳곳에 배치된 교관들에게 들키지 않고 말입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훈련장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말로 여러 명의 독일 교관들이 다양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군견 훈련을 감독하기 위해서였죠. 그분들이 백구를 발견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국 핸들러가 물었습니다. 실패입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백구는 완전히 은밀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밀로 중위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가능할 것 같나요? 저기 보세요. 그녀가 훈련장을 가리켰습니다. 너무 넓고 장애물도 별로 없어서 숨을 곳이 거의 없잖아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훈련장은 넓은 평지에 몇 개의 장애물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개 한 마리가 숨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교관들이 모든 방향에 배치되어 있어요. 프랑스 핸들로도 동조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개라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준호는 전혀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에 가득 찬 처정이었습니다. 맥구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떤 능력이요? 네,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준호가 백구를 바라보며 작은 헝겊 조각을 보여줬습니다. 정숙은 그 뒤가 이걸 저기 표적판에 갖다 놓고 와 백구가 헝겊 조각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는 표적판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400m 떨어진 거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하시는 거예요? 밀러 중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준호가 헝겊 조각을 백구의 입에 물려줬습니다. 자, 백구야, 보여줘. 그 순간이었습니다. 백구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은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하고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 교관 근처를 지날되었습니다. 백구는 낮은 자세로 몸을 웅크리며 교관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각도로 움직였습니다. 교관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게 가능한 일인가 한 관중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두 번째 교관 근처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구는 교관이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순간을 정확히 포착하여 그 뒤로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마치 그 교관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한 것 같았습니다. 말도 안 돼. 밀러 중위가 입을 다무들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교관은 훈련장 한가운데 서 있어서 피해 가기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애물 뒤에 숨어서 교관의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교관이 시계를 보는 그 짧은 순간 번개처럼 빠르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건 군견이 아니라 유령 같은데 미군 핸들러가 경탄했습니다. 마지막 구간이었습니다. 표적판 근처에는 2명의 교관이 서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절대 피해 갈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놀라운 해결책을 보여주었습니다. 표적판 반대편으로 크게 돌아가서 교관들의 등 뒤로 접근한 것입니다.
그리그는 완전히 엎드린 자세로 기억하면서 표적판에 헝겊 조각을 놓고 왔습니다. 전체 과정이 불과 3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어떤 교관도 백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백구가 다시 준호 곁으로 돌아왔을 때 훈련장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믿을 수 없어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정말 걔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영화에서나 보던 일 같은데. 밀러 중위는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봤던 어떤 군견도 이런 능력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밀러 중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준호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는 이런 은밀 행동이 생존의 문제입니다. 백구는 저와 함께 실제 작전에 참여하면서 이런 능력을 기른 겁니다. 실제 작전이라니요. 적진 침투, 정찰, 구조작전, 도노가 나열했습니다. 백구는 단순한 애완동물이나 일반 군견이 아닙니다. 진짜 전사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백구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작고 귀여운 개가 아니라 경이로운 능력을 가간 특수 요원 같았습니다. 밀러 중위가 천천히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존경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과연 밀러 중위는 이제 어떤 말을 할까요? 밀러 중위가 준호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존심과 부끄러움, 그리고 깊은 후회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밀러 중위가 말을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훈련장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밀러 중위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훈련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그토록 당당했던 독일 여군 장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틀렸습니다. 밀러 중위가 계속 말했습니다. 진돗개를 그리고 당신을 완전히 잘못 판단했어요. 준호는 조용히 그녀의 사과를 들었습니다. 화가 나 있을 법도 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오히려 이해하는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준호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선입견은 있으니까요. 아니에요. 밀러 중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말들은, 특히 그 모욕적인 제안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밀러 중위의 진심으로 인사과에 숙연해졌습니다. 특히 하룻밤 보내게 해줄게 라고 했던 그 도발적인 말은 정말로 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밀러 중위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한테도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요. 준호가 궁금했습니다. 밀러 중위가 막스를 바라보았습니다. 막스는 여전히 의젓한 자세로 앉아 있었지만 어딘가 풀이 죽어 보였습니다. 막스는 제 첫 번째 파트너가 아니에요. 밀러 중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례들이 더욱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는 베라라는 개가 있었어요. 독일 세더가 아니라 작은 믹스견이었죠. 밀러 중위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베라도 막스만큼 훌륭한 개였어요. 크기는 작았지만 정말 영리하고 용감했죠. 하지만 밀러 중위가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참관들이 베라를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밀러 중위가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너무 작다고, 군견답지 않다고. 결국 베라를 다른 부서로 보내고 막스를 배정받았죠. 이제 사람들이 밀러 중위의 행동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백후를 봤을 때 밀러 중위가 백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베라가 생각났어요. 그런데 제가 뭘 했나? 예전에 제가 당했던 그 모욕을 그대로 열어보내게 했어요. 밀러 중위의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녀도 과거에 상처받은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라는 지금 어디 있나? 네, 영국 핸들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약 탐지견으로 일하고 있어요. 밀러 중위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덜아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밀러 중위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배부를 보니까 베라가 생각나고 동시에 제 자신의 비겁함도 생각나고 준호가 천천히 밀러 중위에게 다가갔습니다. 밀러 중위님, 준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상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건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밀러 중위가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베라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하셨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는 베라 같은 궤도를 지켜주시면 되잖아요. 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크기나 외모가 아니라 진짜 능력으로 판단해 주시면. 밀러 중위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베라 갑자기 밀러 중위에게 다가가니 그녀의 손을 코로 살짝 건드렸습니다. 밀러 중위가 놀랐습니다. 베라가 그녀의 손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밀러 중위가 조심스럽게 베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베라는 기분 좋은 듯 그녀의 손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정말 똑똑한 개네요. 밀러 중위가 감동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구는 사람의 마음을 찰릴 거예요.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지금 중위님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죠. 마스도 조용히 다가와서 백구 옆에 앉았습니다. 두 마리의 개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은 정말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마스도 백구를 인정하는 것 같네요. 미군 핸들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개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밀러 중위가 말했습니다. 마스가 백구를 인정한다면 그건 정말로 백구가 훌륭하다는 뜻이죠. 분위기가 완전히 화해의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립과 갈등으로 시작된 하루였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밀러 중위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네, 아까 내기에서 제가 졌으니까. 밀러 중위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순간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설마 정말로 그 약속을 지키려는 건 아니겠죠? 농담이에요. 밀러 중위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대신에 정말로 의미 있는 것 드릴게요. 뭔가요? 밀러 중위가 자신의 가슴에서 뭔가를 떼어냈습니다. 그것은 독일군 특수부대의 엠블럼이었습니다. 이건 독일 최고의 군견 핸들러에게만 주어지는 엠블럼이에요. 밀러 중위가 준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백구야말로 진짜 최고의 팀이에요. 준호가 그 엠블럼을 받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받으세요. 밀러 중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백구와 함께 훌륭한 일을 계속해 주세요.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감동적인 화해를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마지막에는 어떤 더 큰 감동이 기다리고 있을까?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준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고백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시 주목했습니다. 밀러 중위도 궁금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밀러 중위님이 베라를 잃었던 것처럼 준호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백구를 잃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었나요? 밀러 중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마치 아픈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777 특임대에서 마지막 작전을 수행할 때였어요.
준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임무였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인지를 구출하는 작전이었는데 백구와 저는 정찰 임무를 맡았어요. 준호가 백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백구도 주인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전 중에 매복에 걸렸어요. 적들이 우리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한국 훈련병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백구가 저를 구해줬어요. 준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적들이 저를 향해 총을 쏘려는 순간 백구가 뛰어들어서 준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백구가 다쳤나요? 밀러 중위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다리에 총을 맞았어요. 준호가 백구의 뒷다리를 가볍게 만지면 알았습니다. 지금도 작은 흉터가 남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백구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고 귀여운 개가 실제로 총상을 입으면서까지 주인을 구했다니 그 이후로 상부에서는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백구를 현역에서 제외시키려 했어. 부상당한 군견은 더 이상 임무에 투입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럼 백구를 어떻게 지켰나요? 영국 핸들러가 물었습니다. 제가 특임대를 나왔어요. 준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순간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임대를 그 훌륭한 곳을 나오셨다고요? 독일 교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준호와 고개를 끄겠습니다. 백구 없는 특임대는 의미가 없었어요. 우리는 파트너니까요. 밀러 중위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뭘 하고 계시나요? 일반 훈련병으로 복무하고 있어요. 준호가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특임대 경력은 비밀이라 아무도 모르죠. 그냥 평범한 군인으로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행복하세요? 프랑스 앤드러가 물었습니다. 준호가 백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백구는 주인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네, 준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백구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 순간 밀러 중위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일이요? 독일에는 국제 군경 교관 프로그램이 있어요. 밀러 중위가 설명했습니다. 각국의 뛰어난 핸들로들을 독일로 초청해서 교관으로 활동하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추천한다면 밀러 중위가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백구가 여기서 교관으로 일할 수 있을 거예요.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런 게 가능한가요? 물론이에요. 밀러 중위가 확신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실력자라면 언제든 환영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아무도 백구를 무시하지 않을 거예요. 주변의 다른 교관들도 고개를 끄겠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미국은 핸들로가 말했습니다. 백구도 여기서라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영국 핸들로가 동조했습니다. 준호가 백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백구는 주인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백구야? 준호가 물었습니다.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짧게 짖었습니다. 마치 좋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준호가 밀러 중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제안이네요.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밀러 중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서류를 준비해 두겠어요. 그때 한독일 교관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오늘 일을 보고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어떤 거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요. 교관이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백구 같은 개가 우리 훈련소에 있다면 정말 영광일 거예요. 다른 교관들도 동조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현종을 공평하게 대화하겠습니다. 크기나 외모가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하겠어요. 밀러 중위가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베라도 언젠가는 밀러 중위가 중얼거렸습니다. 베라를 다시 만나보세요.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아마 베라도 중위님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밀러 중위의 눈에 희망이 반짝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훈련장에 황금빛이 물들었습니다. 아침에 적대적이었던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따뜻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백구와 막스는 나란히 앉아서 서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독일이라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두 마리의 개가 이제는 진정한 친구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하루에는 아직 하나의 마지막 선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일? 일주일 후 합동훈련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훈련소에는 첫날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각국의 핸들로들과 교관들은 서로를 진정한 동료로 여기고 있었고 무엇보다 백구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준호, 백구야, 이리 와봐. 밀러 중위가 환한 미소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호와 백구가 다가가자 밀러 중위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준호가 궁금했습니다. 베라한테서 온 편지야. 밀러 중위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편지요? 아니, 사진이라고 해야 하나? 밀러 중위가 웃으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에는 작고 귀여운 믹스견이 마약을 발견하고 자랑스럽게 앉아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베라였습니다. 어제 베라를 만나러 갔어요. 밀러 중위가 설명했습니다. 베라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럼 다행이네요. 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베라가 저에게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밀러 중위가 계속 말했습니다. 마치 이제 그만 걱정하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밀러 중위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죄책감이 드디어 해소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독일 교관이 다가왔습니다. 밀러 중위 준호 씨 잠깐 와보세요.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궁금해하며 따라가 보니 훈련장 입구에 높은 계급장을 단 독일군 장성이 서 있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교관이 말했습니다. 하인츠 슈미트 주장님이십니다. 독일군 전체 군견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계시죠. 주장이 준호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당신이 그 유명한 한국의 7방칠 출신이군요. 주장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준호가 놀랐습니다. 밀러 중위가 보고서를 올렸어요. 주장이 설명했습니다. 당신과 백구의 놀라운 실력에 대해서 말이죠. 주장이 백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백구는 의젓하게 앉아서 주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개군요. 주장이 감탄했습니다. 보고서만으로는 믿기 어려웠는데 직접 보니 정말 특별하네요. 감사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제가 온 이유가 있습니다. 주장이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독일 정부에서 국제 군견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어요.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첫 번째 교관으로 정의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백구를 초청하고 싶습니다. 순간 훈련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식 교관이 되시면 백구도 공식적으로 독일군 특수훈련 코치로 인정받게 됩니다. 주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물론 한국군과의 협의는 이미 마쳤고요.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영광을 제가 받아도 될까요? 영광은 우리가 받는 겁니다. 주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전문가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요. 밀러 중위가 기쁜 표정으로 박수를 쳤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럼 백구도 정식으로 인정받는 건가? 진호가 확인했습니다. 당연하죠.
주장이 백구를 쓰다듬으면 말했습니다. 크기나 견중은 중요하지 않아요. 능력과 헌신이 중요한 거죠. 그 순간 백구가 일어나서 주장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듯 앉았습니다. 마치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똑똑한 개군요. 맞아. 특히 첫날을 생각하면 영국 핸들로가 웃으며 밀러 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그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밀러 중이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워요. 하지만 덕분에 우리 모두 중요한 걸 배웠잖아. 프랑스 핸들로가 말했습니다. 무엇을 준호가 물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건 모습에 있지 않다는 것. 프랑스 핸들로가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도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개를 공평하게 대할 거예요. 독일 교관이 약속했습니다. 크기나 견중이 아니라 마음과 능력으로 판단하겠어요. 또 다른 교관이 말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 둘 자리를 뜰 때 밀러 중이가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준호 씨, 밀러 중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해요. 당신과 백구 덕분에 저는 이러던 제 자신을 되찾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많이, 준호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메라를 지키지 못했던 죄책감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어요. 밀러 중이가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과거의 실수를 미래의 교훈으로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베러 중이가 배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배부를 봐봐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줘서 배부를 베러 중이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손을 살짝 가닿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달빛이 훈련장을 비추는 밤 준호와 배부는 조용히 산책을 했습니다. 배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작고 평범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가능성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